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31강이 되겠고요. 여러분 교재는 183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건물이 경매가 나왔는데 지분 매각인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건물이 경매가 나왔지만 이 건물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된 것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이 사건은 기각이 됐습니다. 왜 기각이 되었는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3쪽입니다. 제 31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183쪽이 되겠고요. 자, 오늘 내용은요 건물만 매각, 지분 매각입니다. 건물만 매각이고 이 건물 자체만 매각인데 건물이 지분 매각이라는 겁니다. 지분 매각. 또한 이 물건은요 토지 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지역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권. 그리고 이 사건은요 기각이 된 사건입니다. 기각된 사건. 이거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거고요. 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는 물건입니다. 법정지상권. 그리고 이 사건은 기각된 사건입니다. 자, 내용이 다양하죠. 네. 자, 사건 번호 볼까요? 2010 타경 10275입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되겠습니다. 네, 강릉지원입니다. 강릉지원은 춘천지방법원 소속입니다. 매각기일은 2014년 4월 16일이 되겠고요. 소재지는 강원도 강릉시 월호평동 8-1번지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별은요 창고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지금 그 건물이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 토지는 매각 제외가 되겠죠. 건물 면적은 32.96제곱미터인데요. 전체 면적이 아니고요. 건물만 매각이며 지분 매각인데 아마 지분이 5분의 1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을 5분이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데 아마 5분이 공동사업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는 임완규, 채무자도 임완규가 되겠고요. 입찰 방법은 기입찰입니다. 건물의 감정가는 1377만 2800원. 하하.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6%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가요 1377만 7280원인데요. 최저가 6%까지 떨어졌어요. 이야, 기가 막히죠? 6%까지 떨어져서 79만 5천원까지 떨어졌습니다. 79만 5천원. 자, 여러분 이런 거 처음 보시죠? 이렇게 경매는 매력이 있는 건데 매수 타이밍이 중요한 거지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채권자는 농협중앙회가 되겠고요. 자, 입찰 진행 내용 보실까요?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 유찰, 5차 유찰, 6차 유찰, 7차 유찰, 8차 유찰. 지금 8차에 2012년 3월 12일까지만 책에 나왔는데요. 한번 써보실래요, 여러분? 거기 2012년도 한번 메모하세요. 거기 3월 10일 밑에다가 2012년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이 79만 5천원이었어요. 이게 아마 9차가 되겠네요. 9차. 그 책에는 지금 8차까지 나왔는데 자, 제가 책을 집필하고 나서 이후에 또 이런 내용이 변경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월 16일 날 변경됐습니다. 주로 변경된 사건은
채권자, 거기 농협중앙회가 받을 돈이 있잖아요. 채권자가 매각기일을 연기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2012년 5월 16일 날 영원해가지고요 이 사건을 기각시켰습니다. 여기 기각. 지금 6%인 79만 5천 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5월 16일 날 법원에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바로 기각을 시켰다는 것은 이 경매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법원에서 판단된 것입니다. 네. 이 경매 사건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 가지고 무효를 선언한 거지요. 기각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거기 2014년 거기 나왔네. 7월 16일 79만 5천 원 밑에 나와 있네요. 변경. 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네요. 2012년 5월 16일 날 영원 기각됐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본 사건은 기각으로 경매 절차가 종결되었다. 기각으로 경매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겁니다. 그렇죠? 기각으로 인해서 바로 기각됐다는 것은 경매 진행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효를 선언한 거다. 이제 더 이상 경매 사건을 다루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각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걸 제가 예상 배당표를 작성해 보니까 경매를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매각대금이 만약에 여기 79만 5천 원으로 매각이 된다면 현재 집행비용이 얼마 들어갔냐? 현재 집행비용이 70만 1천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매가 최저가가 79만 5천 원인데 이거 경매비용 빼면은 실제로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갈 금액이 거의 없다는 거지요. 그럼 실제 배당할 금액은 9만 4천 원입니다. 실제 배당 금액이 분석해보니까 농협이 받아갈 금액이 9만 4천 원. 그럼 만약에 또 경매가 계속 진행된다면 또 몇 프로 떨어지겠어요? 4%까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실효성이 없다는 거지요. 집행비용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채권자는 배당 받아갈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매 사건을 법원에서는 직권으로 종결을 시킨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자, 경매하다 보니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죠. 자,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너무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79만 5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이거 집행비용 빼면은 채권자가 받아갈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낙찰률이 지금 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마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30%씩 떨어집니다. 30%씩. 30%씩 한 번 유찰되면 100%에서 70%, 70%에서 49%, 49%에서 34%, 34%에서 25%에서 지금 6%까지 가격이 떨어진 건데요. 법원에서 경매 절차를 종결시켰다라는 것이 기각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면 184쪽을 보시게 되면 물권 현황 보실까요? 태평양 감정평가에서 2011년 1월 7일 날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의 건물은 보존등기가 1997년 10월 9일 날 보존등기가 되어 있고요. 이 동네는요, 이 지금 그 창고가 철근 콘크리트로 슬라브 단층이고요. 저온 저장고입니다, 여러분. 저온 저장고. 창고가요. 저온 저장고인데 바로 저온 저장고. 창고는 창고인데요. 지금 냉동 창고로 쓰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냉장시설 창고라고 한다 보는 거예요. 냉장시설 창고라고 보는 거죠.
냉동이 아니라 냉장 창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가 면적 중에서 32.96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164.8 제곱미터 중에서 5분의 1 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만 매각인데요. 지분 매각이라는 것을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황위치. 현황위치는 월호평 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있다고 있습니다. 거기 창고가 나왔죠? 건물만 매각인데 좋은 설비 소지 하나 소유관계 불분명하여 평가에서 제외됐다. 자, 이 차이는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고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5분의 1을 가지고 있는데요. 채무자는 누굽니까? 임완규가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 볼까요? 자, 이 건물은 보존 등기가 1997년 10월 9일 날 거기 나왔죠? 임완규. 지금 소유자 채무자가 임완규인데 임완규의 4명입니다. 소유자 보세요. 공유자죠. 공유자. 임완규, 이한춘, 박형근, 최근수, 한병헌 해가지고 각각 지분이 5분의 1씩을 가지고 있는데 임완규 씨 지분이 경매가 나온 사건입니다. 두 번째, 임완규 지분이 어떻게 됐나요? 가압류가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농협에서 6,827만 471원. 그러면 등기부상에서 제일로 빠른 것이 가압류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중앙회가 가압류를 했다가 본안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즉 집행권원에 의해서 의무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임완규 지분 의무경매가 아니 죄송합니다. 집행권원이니까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거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2010년 12월 13일 날 농협중앙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농협중앙회가 지금 받을 돈이 2,845만 3천원인데 여러분 너무나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집행비용 빼면 남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각을 시켜서 이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격이 너무너무 떨어져도 집행비용밖에 안 나오는 사건, 이런 거 결과적으로 기각을 시킨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등기부 보실까요? 토지 등기부는 1번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임병준 나와 있네요. 거기 2번 지역권 설정돼 있죠? 1989년 12월 6일 날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역권을 설정했습니다. 바로 요역지.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입니다. 명분 강동면 아닌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또 3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역권 나왔죠? 오른쪽 보시니까 185쪽을 보시게 되면 등기부 분석에 나왔죠? 건물은 전체 면적 164.8제곱미터 중 임완규 지분은 5분의 1 매각 해가지고 토지는 매각이 제외된다 나와 있고요. 피사항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에서 집행관은요 토지후에 건물이 있는데 토지가 건물이 나왔던 건물이 경매가 나왔던 간에 법정지상권이 되면 된다고 하고 없으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이렇게 불분명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요. 자, 우선 185쪽에 보니까 을구 등기부 을구가 나왔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순위번호는 몇 번입니까? 1번. 등기 목적은 줄쳐보세요. 지역권 설정입니다. 1989년 12월 6일
접수번호는 33702호가 되겠고요. 등기권인은 89년 12월 26일 날 설정 계약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니까 목적이 나와 있고 범위가 나와 있고요. 범위는 토지 전부, 특약,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요역지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또는 타의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서 제일 밑에 보니까 지역권자는 누굽니까?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역권자. 우선 지역권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나? 용익물권. 민법상 용익,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권. 용익물권에는 뭐가 있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익물권은 바로 사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사용가치가 있는 물건을 용익물권입니다. 그래서 용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지역권 나왔죠? 여러분 아마 인생 살면서 등기부 일부에 지역권이 있는가 아마 제 책에서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저는 지역권 등기부를 여지껏 4번 본 기억이 있네요. 4번 봤는데 자료를 지금 다 있는데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지 찾기가 힘들어서 하나밖에 못 찾았습니다. 과거에 한 20, 30년 동안 지역권 등기부를 4번 봤는데 보관이 잘 안 돼가지고 찾기가 좀 힘드네요. 아마 하나밖에 지금 못 찾았는데 아마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역권 등기부 보기라는 것은 쉽지가 결코 않을 텐데, 오늘 제 책 185쪽에서 지역권 설정한 등기부를 한번 눈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우선 지역권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도로가 있고요. 여기 뭐 이런 이렇게 여러 사람 땅이 있습니다. 한 필지 땅이 있고 또 이렇게 땅이 있고 말이죠. 이렇게 땅이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 땅을 이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을땅이고 요건 갑땅입니다. 요거 갑땅. 요거 갑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은 도로가 없어요. 길이 없기 때문에, 편항도로도 없고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이 땅에 효용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이 없는 땅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 이가 맹지입니다. 이거 길이 없으니까 이 땅들 다 맹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맹지는 일명 헬리콥터 땅이라고 하겠죠. 눈먼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매 땅이 나오면 맹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피하는 물건인데 천만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맹지가 또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갑땅을 갖고 있는데 을은 도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 땅을 이용하게 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갑이 이 자기 땅을 이용하게 쓰기 위해서 이 을에게 여기다가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서 갑땅까지 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통행지역권이다. 통행지역권. 그러니까 내 땅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이 권리, 이게 바로 지역권이라는 거예요. 지역권. 이때 내 위에다가 지역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갑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땅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땅을 뭐라고 하냐고, 이런 요역지 그럽니다. 편익을 제공받는다. 이때 을땅을 뭐라고 하느냐? 승역지 그럽니다. 승하겠다는 거죠.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승하겠다.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 갑땅을 요역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역권이다라는 겁니다. 지역권.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조망지역권. 조망지역권. 만약에 여기가 말이죠. 만약에 바닷가라고 합시다. 바닷가. 그런데 제가 여기서 내 집에서 제가 직업이 작가입니다. 그래서 조망이 좋은데 조망이 좋은 데서 바다를 보면서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는 농지입니다. 농지. 그러면 만약에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짓는 땅에다가 여기다가 만약에 건물을 져버린다면, 만약에 농지를 전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인데 늘 바다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또 상상을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선생님 앞에 있는 땅에다가 건물을 짓지 않겠도록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하는 건 뭐냐? 조망지역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조망지역권. 이해되셨죠? 조망지역권, 이런 지역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지역권만은 따로 양도가 안 됩니다. 양도할 수 없어요. 이 지역권은 갑토지, 이 갑의 땅을 사용할, 이 갑의 땅을 이용하게 쓸 수 있는 그 요역지와 함께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권은 누굴 따라가느냐? 갑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갑. 그러니까 주된 권리를 따라간다는 거지요. 주된 권리. 주된 권리를 따라간다. 이거를 양도하면 이것도 양도가 되는데 그 지역권 자체만은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된 권리를 따라간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종성 그럽니다. 부종성. 네. 그래서 여러분 지역권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또 이런 건 한국전력에 이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임야 같은 데 보면은요 송전탑 자주 송전탑. 내 임야에다가 한국전력에서 송전탑을 태운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송전탑이 흐르게 되면 전기압이 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송전탑이 지나가는 땅, 밑에 있는 땅을 선화지라고 하는데요. 선화지. 이렇게 한국전력이 내 개인 땅에다가 송전탑을 설치할 때도 지역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지역권. 그래서 지역권은 한국전력에서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기간이 없습니다. 그 한전에서 송전탑을 설치하는 기간 동안 정권이 존속할 때까지 지역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한국전력에서 그 임야 소유자들에게 지역권을 설정한 대가로 일시불로 얼마를 매월 차임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시불로 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 송전탑이 지나가는 땅은 다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186쪽을 보시게 되면 지역권이 나옵니다. 지역권, 제가 조금 드린 통행지역권, 조망지역권 설명드렸습니다. 거기 민법 291조 지역권 내용 나왔죠? 지역권자는 일반 목적을 위하여, 이게 지역권자입니다. 여러분 갑이 지역권자, 갑이 을에다가 이 지역권 설정했으니까 갑이 지역권자입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 땅을 이용하게 쓰기 위해서 남의 땅을,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292조는 부종성입니다. 지역권이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거기 이한 보세요. 지역권은, 이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은 지역권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역지와 함께는 양도가 가능하지만 지역권만은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지상권, 전세권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지역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 부정동 나왔죠? 주로 법률관계에서 어떤 주된 권리에 딸려 그 권리의 성립, 보존, 태양, 소멸 등과 같이 하는 성질이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를 따라간다는 거지요. 이 지역권만을 따로 양도할 수 없고 이 요역지를 양도하게 되면 지역권과 함께 권리관계가 딸려 들어간다. 이런 것이 부종성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 여러분 187조를 보시게 되면 302조 특수지역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역권 중에서도 특수지역권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특수지역권. 지역권인데 이런 통행지역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을이 편익을 제공받는 땅을 요역지고 편익을 제공해주는 땅은 승역지가 되겠는데요. 이거 누가 을이 쉽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네가 진정 이 땅을 쓰려면 내 땅을 사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을은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싸게는 양도하지 않고 역시 비싸게 양도하겠죠. 그래서 민법 302조 보니까 특수지역권 보실까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제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땅이 아니고 남의 땅에서 초목, 야생물, 투자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간습법에 의하는 애의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바로 이건 뭐냐면요. 내 땅은 아닌데 내가 염소를 키웁니다. 그런데 내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남의 땅에 가서 방목, 풀을 뜯어먹는다. 이런 것들이 그냥 관행상, 관습법상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관습법상 지상권으로서 이런 특수지역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권. 그 다음에 다시 왼쪽에 보니까 294조에 보니까 지역권 취득 기간이 나옵니다. 지역권은 계속되고, 그렇죠? 표현된 것에 한하여 245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민법 시험 그런 거 아니고요. 지역권이 오늘 지역권이 뭐다? 그러면 자, 지역권 설정할 때는 어떠한 세금을 내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지역권 이렇게 설정할 때는 등록면허세를 냅니다. 등록면허세. 자, 메모해 보세요. 등록면허세인데 이때 지역권 설정할 때는 과표가 뭐가 되느냐? 등록세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뭐가 되느냐? 요역지가액입니다. 요역지가액. 요역지. 요거 갑당이 되겠죠. 요역지가액. 이때 만약에 요역지가액이 2천만 원이었다. 그렇다면 등록면허세는 지역권이 1000분의 2가 됩니다. 1000분의 2. 그러면 공세 띄고 세개 띄니까 4만 원이 되겠죠. 이게 바로 4만 원이 등록면허세가 되겠고요. 이때 등록면허세 낼 때는 지방교육세를 낸다. 20%니까 얼마가 낼까요? 8만 원 내겠죠. 결과적으로 4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역권 설정하려면 지역권자가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기관에게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지역권이 있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각된 사건도 살펴봤습니다. 지금 물건이 최저가가 6%까지 하락해가지고 이 본 사건을 경매 진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가지고 경매 사건을 종결시킨 사건을 우리는 기각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건물 매각 그리고 지분 매각, 지역권 기각된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2강 전소유자 가압류와 참가압류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